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조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신분 확인을 제외한 검찰의 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에서야 변호인단을 통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한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라면서 사실상 조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조사 상황을 취재하고 돌아온 법조팀 정혜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 전 장관 8시간 밖에 안 했어요. 네. 예. 어제 조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조국 전 장관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고요. 예.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취재진은 어제 오전 일찍부터 그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조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일부 지지자들도 그 파란 장미를 들고 저희 취재진하고 같이 대기를 했었는데요. 예. 결국 출석하는 장면 볼 수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 예상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5시 반쯤 귀가했다고 합니다. 총 8시간 조사를 받은 건데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인 조서 열람이 포함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실제 조사한 시간 8시간보다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술을 거부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진술은 검찰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네. 조사가 끝나고 바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네. 발표를 했죠. 네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조 전 장관이 변호인단이 조사가 끝난 직후에 그 취재진의 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예. 또 그 부인 정경심 교수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그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그 검찰에 기소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추가 조사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 전 장관은 뭐 의혹이 나오면서부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정경심 교수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들을 밝혔죠. 네. 그래서 한때는 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 전에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뭐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상당히 뭐랄까요 또 법률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진술을 거부를 하려면 뭐하러 나갔을까요? 일단은 뭐 조사에 뭐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단지 이제 뭐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일일이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뭐 검찰의 혐의를 인정 뭐 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소나 시켜달라. 네, 그렇습니다.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그렇군요. 검찰도 바로 네. 반박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취지를 읽을 수 네. 있는 그런 입장을 냈죠. 네,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었습니까? 그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그 입장을 낸 이후에 또 바로 또 검찰에서도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짧은 입장을 전했는데요. 네. 검찰은 일단 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와 그 사모펀드 의혹 일부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조 전 장관은 별개로 그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경심 교수 공소장 네. 뭐 공개가 됐다고 뭐 알려져 있고 저희들도 이제 보긴 봤습니다만 거기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은 나오죠. 네, 나오지만 네. 뭐 공범이라든지 네. 이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는
조 전 장관의 독립적인 혐의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또 일부는 뭐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정 교수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어떤 혐의들이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 공소장을 보시면 이름은 나와 있지만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예. 향후 수사 때문에 일부러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우선 그 정 교수는 그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 그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2009년 5월 그 국제학술회 세미나를 개최를 한 것을 그 정 교수가 기회를 삼아서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는 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의 미공개 정보로 그 주식을 매입하고 그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거래를 했던 그 지난해 1월에 조 전 장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해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조 전 장관과 그 정 교수의 계좌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알려진 거지만은 그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는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그때도 받는 기간에도 정 교수가 네. 뭐 거래를 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건 어느 정도? 예, 차명으로 그 거래했다는 이번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예. 그 거래한 내역 그 기간을 보면 9월 30일까지도 거래를 했다고 그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9월 30일이면은 수사가 한창이 진행된 상황이었었고요. 그 9월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났던 시점이라고. 그러니까는 자택 압수수색이 9월 24일 있었고 23일입니다. 23일 있었고 그리고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는 30일까지 거래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군요. 예, 차명 계좌로 차명 계좌로. 입출금과 그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당시 압수수색 받을 때는 정 교수가 뭐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고 네. 또 조 전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습니다만 수사 나간 검찰, 압수수색 나간 검찰과 검사와 네. 통화를 해서 빨리 끝내달라라고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수사 개입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 30일까지 계속 차명 계좌로 해서 거래가 됐다면 네. 정 교수 의지와는 다르게 지금 뭐 차명 계좌를 운영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당시의 그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흔들리는 걸까요? 우선 그 금융실업법을 위반한 그 기간이 동안 총 790회를 거래했다고 검찰이 집계를 했는데요. 예. 일일이 뭐 세부 내역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체 거래 금액 양을 보면 뭐 투자를 뭐 빈번히 했다거나 많은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입출금까지도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제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추측하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다 상품 거래라고 추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바로 그런 것인데 기사들이 좀 이상하게 나가서 뭐 압수수색 받는 순간에도 뒤로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건 밝혀지지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총 그 기간 동안 몇 회 거래를 했다, 그리고 입출금 거래와 주식 거래, 뭐 파생 상품 거래를 했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KBS를 중심으로 해서 뭐 취재 환경을 좀 바꾸자, 관행을 좀 바꾸자 이런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중심주의를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공판에서 더 정확하게 사실을 좀 정확하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차명 계좌를 운영한 사람, 그러니까 이름 중에 네. 그 SNS 친구, 페이스북 친구라고 네. 하죠. 네. 그 사람과 정 교수의 관계는 좀 드러났습니까? 그 부분이 뭐 약간 뭐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정 교수가 페이스북을 개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페이스북을 통한 그 지인을 계좌까지 이용을 했겠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뭐 구체적인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페이스북으로 맺어진 지인과 그 단골 그 헤어숍 디자인의 계좌를 이용한 정도로만 밝혀져 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지지자들과 그리고 뭐 기자들이 항상 뭐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들어갔죠. 네. 검찰에 이 소환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출석 조사를 요구를 할 때에 포토란에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를 뭐 사전에 물어보는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관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왔고 그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나왔고 그 전에 경찰에서 출석을 했던 그 양현석 씨,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죠. 양 대표 역시 공개 소환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우선 그 공개적으로 포토란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나 그걸 폐지하자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실제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그 수혜를 받는 첫 뭐 사례가 아닌가라는 뭐 의견도 있었었는데요. 일단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뭐 혐의에 대한 의무를 떠나서 그 약간 그런 뭐 혐의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뭐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개를 한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 달에 그 공개선 금지를 규정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제정되면 명확하게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지금 경찰까지는 아니죠.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말쯤 그리고 뭐 다음 주쯤 한 번 더 그 출석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다음에도 이 진술 거부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가 좀 관심이 있네요. 후속 수사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검찰은 거기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은 추가 소환을 뭐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주 19일이 그 동생 조모 씨의 구속기일 만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 전에 한 번쯤은 더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때 이후에는 영장 청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고생했습니다.